안녕하세요. 피셔인베스트 피셔입니다. 경제지표 중에서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인데요. 왜 우리가 이걸 봐야 되느냐? 만약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가 연준과 정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오름세를 계속하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미국의 경제가 망가지고요. 세계 경제가 붕괴한다. 한마디로 금융위기가 다시 올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국채금리를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 어그로 좀 끌어보려고 공포 분위기 괜히 조성한다, 이렇게 낚시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근데 지금 미 국채금리 문제는 그만큼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럼 왜 그런지 이유부터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미 연준이 이번 코로나 침체에서 가장 심각했던 3월, 4월에 무제한적인 유동성을 공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이유는 바로 미국 레포 시장과 회사채 시장의 신용 경색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레포가 뭐냐면요, 미국의 은행 등 이런 금융기관이 달러를 많이 갖고 있죠. 근데 증권이나 보험 등 이런 다른 금융기관 같은 경우에는 달러를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유한 국채를 담보로 잡고 은행이 하루 또는 14일 등 이렇게 단기간에 달러를 빌려주는 초단기 금융시장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받는 금리를 레포 금리라고 하는데요. 상식적으로 국채를 담보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죠. 그래서 은행이 이렇게 단기로 현금을 빌려주는 게 대체 무슨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경제 위기가 다가온다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달러 유동성이 마르는 구간에서는 각자 은행도 그렇지만 증권이나 보험 등 이렇게 고객들이 서로 현금을 인출하려고 많이 몰려들 수가 있기 때문에 각자 금융기관들은 현금을 최대한 비축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한 국채를 담보로 잡는다고 해도 현금을 빌릴 수가 없어서 이 돈을 빌리는 레포 금리가 7%, 8%까지 급등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이것을 단기 금융시장의 돈맥경화, 신용경색이라고 부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레포 시장에서 금리가 싸겠죠. 이렇게 저금리에 단기로 자금을 조달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교체를 하면서 장기로 대출해준, 그러니까 금리 차죠. 이것으로 먹고 사는 금융기관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약에 레포 금리가 급등을 해버리면 이들 기업이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레포 시장이 아주 얼어붙을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막지 못하면 단기 금융시장의 문제가 장기 금융시장으로 확대되고 회사채 시장까지 번져서 연쇄적 신용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미 연준이 레포 시장에 거의 무제한적인 통화 공급을 했던 거죠. 바로 상식 밖의 일이 이렇게 일어나는 건데요. 이미 미 연준은 2022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고요.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미국채를 사들이면서 금리를 끌어내리는 시장 개입을 하겠다고 연준 회의에서 계속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림처럼 미국채 금리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죠. 미 연준이 금리를 끌어내릴 걸 알면서도 이렇게 투자자들이 국채를 매도하면서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건데요.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이유는 경기가 회복할 것이라는 이런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 또한 지금 그림처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 어쨌든 대선 전이든 후든 대규모 추가 부양책이 나오고 결국에는 경제가 회복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필연적으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국채 가격은 오를 만큼 올라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래서 국채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요.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연준이 국채 금리를 낮게 유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채 금리가 지금 스물스물 올라가고 있는 이런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죠. 만약에 미국 채 금리가 계속 올라간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가 오는데요. 현재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는 미국의 GDP 대비 125%를 넘었습니다. 일단 단순 계산으로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략적으로 봤을 때 현재 미국의 GDP는 약 22조 달러고요. 여기서 125%면 약 27.5조 달러가 미국 정부가 가진 부채입니다. 이 중에서 약 7조 정도의 미 국채는 미 연준이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 정부가 미 연준에 지급하는 국채 이자 그리고 만기에 지급하는 이 돈은 다시 미국 재무부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고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이렇게 단순 계산상으로 한 20조 원 정도는 미국 민간 및 아니면 해외에서 미국 정부에 빌려준 부채라는 거죠. 이때 국채 금리가 1%가 올라가면 미국 정부는 단순 계산상으로 2천억 달러를 추가로 이자로만 부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이 2천억 달러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220조 원이죠.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미국의 GDP가 22조 달러인데 여기서 2천억 달러 정도는
1%밖에 안 되는데 그냥 미국에서 금방 갚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뉴스를 보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의 2020년 회계연도 그러니까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재정 적자는 3조 1000억 달러입니다. 모든 정부는 걷어들이는 세금, 그러니까 세입이 있고요. 써야 하는 돈, 세출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정 적자라는 말은 걷는 세금보다 써야 할 돈이 더 많다는 말이고요. 2020년 회계 기준으로 이미 미국 정부는 3조 1000억 달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이 돈은 어디서 빌릴까요? 역시나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빌려야 됩니다. 이미 미국 정부가 갚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2000억 달러도 결국은 국채를 발행해서 갚아야 하는 돈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가계부채가 굉장히 높았죠. 그런데 이것은 소멸된 게 아니라 그림처럼 상당 부분 미국 정부 부채로 이전이 됐습니다. 2008년 이전에는 GDP 대비해서 약 60% 수준이던 미국 정부 부채는 2020년 현재 약 125%로 2배 이상 증가를 한 거죠. 그리고 이미 미국은 재정 적자 상황으로 이자를 갚으려면 국채를 또 발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때문에 미국 채금리가 만약에 계속 올라간다면 미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미 연준도 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계속 매수해 주는데 슬슬 부담을 느끼는 상황으로 지금 일본처럼 적극적으로 미 정부의 국채를 매수해 주지는 못하는 상황이죠. 문제는 앞서 언급했던 대로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미국에 지금 이런 상황이 처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스물스물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국채 시장의 참여자들은 분명 미 연준이 직접적으로 미 국채를 매수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정 이상 국채 금리가 올라가 봐야 어차피 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겠다는 립 서비스 정도만 1차적으로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죠. 만약에 앞으로 이렇게 미 국채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연준은 처음엔 립 서비스만 하다가 일정 금액의 국채를 매수하는 액션을 취할 겁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2020년 4월의 코로나 침체 당시처럼 또다시 대규모로 국채를 매수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금리가 만약에 급등하면 미국 정부의 부채도 부담을 받지만 미국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적인 부채에서 굉장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미 연준은 미국 채를 어쩔 수 없이 매수해서 금리를 누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헤지 펀드들이 굉장히 신나겠죠. 그래서 미국채를 매도하고 선물을 매도하면서 돈을 벌 것이고요. 미 연준은 그런 상황을 알면서도 국채를 매수해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미 조지 소로스의 파운드화 공매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글로벌 헤지 펀드들은 자기의 이익이 중요하지 한 나라의 경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지금 일단 미국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이 부분을 점검하고 정말로 앞서서 살펴본 최악의 시나리오로 흘러간다면 우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말 앞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처럼 계속 올라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MMT, 현대화폐 이론을 도입하는 겁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냐? MMT라고 하는 현대의 화폐 이론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이런 기축통화 국가들은 물가만 상승하지 않으면 화폐를 무제한으로 찍어내도 괜찮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물가가 오르면 세금을 인상해서 물가를 조정하면서 최대한 경제 상황이 맥시멈 상태로 유지할 수 있도록 달러를 정말 마구 찍어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펼치고 있는데요. 정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논리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1990년대 이후 실전 적용 중이고요. 아무 문제 없이 흘러가고 있는 거죠. 굉장히 충격적이실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채금리가 미 연준의 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리고 과연 현대화폐 이론이 어떻게 적용된다는 건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앞서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국의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했고 이것은 거의 대부분이 정부 부채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죠.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부채가 감소하는 과정을 겪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되지만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외부적으로는 경제가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로 미국 정부가 떠안은 부채는 어디로 이전할까요? 바로 미국 연방준비은행으로 이전을 하는 겁니다. 일단 미 정부의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 그리고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미국이 다른 나라에 갚아야 될 대외부채입니다. 만기가 될 때마다 미 연준은 돈을 찍어낼 거고요.
이것으로 달러를 갚아낼 겁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당연히 더 많은 달러가 풀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나서 미국 내부의 부채까지도 달러를 엄청나게 찍어내서 다 갚아나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미국의 신용은 굉장히 높아지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태가 됩니다. 일단 미국 정부가 달러를 찍어내서 대외부채를 대부분 갚아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대외부채는 굉장히 미미하고요. 미국 내부의 부채마저도 상당 부분 미 연준에서 돈을 찍어서 갚았기 때문에 어차피 미 연준의 수익은 모두 재무부에 귀속되기 때문에 사실상 미 정부는 미 연준의 돈을 갚을 필요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한마디로 미국 정부는 부채가 거의 제로 수준인 엄청나게 안전한 재정 상황의 국가가 된다. 이런 평가가 내려진다는 겁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 상식적으로 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인플레이션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실전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 지금 일본이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일본은 이미 1990년대 이후 윤전기를 열심히 돌려서 끊임없이 엔화를 찍어내서 일본 정부에 공급을 해주면서 일본 정부의 부채를 계속 갚아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이렇게 엔화를 무제한 찍어내면 일본의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각해져야 되는데 현재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때문에 일본이 걱정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의 상황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지금 MMT, 현대화폐 이론을 주장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이죠. 일단 이 현대화폐 이론이 적용되는 이 문제는 일본이나 유럽, 미국에게는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우리 같은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소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1년 전쯤 영상에서는 MMT를 실험하고 있는 일본의 경제에서 문제가 일어나길 기대했지만 현재까지 전혀 어떤 문제도 일어나지 않고 있죠. 일본이 일단 MMT의 실험장이었고요. 미국은 이미 충분히 연구를 마친 상황에서 이번에 08년 금융위기가 터졌고 그리고 이번에 또 코로나 침체가 오면서 현대화폐 이론, 즉 MMT를 실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빠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 국채금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예의를 주시하면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렇게 달러가 무제한 풀려나가는 MMT의 시대가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것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겠죠. 과연 어떤 자산이 많이 오르고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건 다음 영상들에서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꼭 눌러주시고요. 지속적으로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